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직권의 변동 세 번째 주제 풀릉구조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릉구조론은 기존의 판구조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직권에서의 다양한 자연현상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등장 배경, 판 이동의 원동력, 판 이동 속도 비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조사 방법, 풀릉구조론의 원리, 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은 판 이동의 원동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판들의 이동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주어진 과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풀릉구조론 첫 번째 배워할 내용은 등장 배경이고요. 먼저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화산의 존재입니다. 기존의 판구조론 같은 경우 화산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대표적인 예로 수렴경계의 호상열도, 그리고 수렴경계의 산맥, 그리고 발산경계의 해령, 발산경계의 열곡대. 즉 판의 경계, 수렴경계, 발산경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요. 지구 곳곳을 관측해 본 결과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내부에서도 여러 화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부분 하와이가 될 것이고요. 이 판의 내부의 화산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의 등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령의 이동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령은 멘틀 상승부에 위치하고 중심부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해양지각이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판의 이동을 설명을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판의 상대 운동에 대해서도 배웠다시피 가벼운 대륙판을 만나면 오래되고 무거운 해양판은 밑으로 섭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섭입 속도가 이 부분의 생성 속도보다 빠를 경우에는 이 해령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판의 경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판 구조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경계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을 새로운 이론의 등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없는 판들의 이동이고요. 각각 세 가지 경우에서 보면 섭입대, 여기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 해령 주변부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해양지각이 이동하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관측 결과 멘틀 대류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판의 이동들이 관측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멘틀 대류는 설명할 수 없는 판의 이동 속도의 빠르기라든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의 판의 이동이 멘틀 대류의 수평 이동 부분과 판의 이동, 판 구조론으로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판 구조론 입장에서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이제 멘틀 대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를 잠깐 살펴보자면 멘틀 대류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고요. 두 번째가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지구 곳곳, 자연 곳곳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존재를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원소가 있고 안정한 원소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원소의 경우에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붕괴가 되어서 안정된 동위원소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열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추가 열에 의해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우리 지구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멘틀 겉과 멘틀 속에 온도차가 존재하여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판의 이동을 설명했고요. 원동력을 살펴보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 그림에서도 보면 연약원의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한다. 즉 판의 이동에 수동적인 입장을 갖고요. 근데 이 부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릉 구조론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풀릉 구조론 입장에서의 판 이동의 원동력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멘틀 상승부에서 새로운 해양제격이 만들어짐으로써 양옆으로 미는 힘. 두 번째로는 해령은 산맥이고 해구는 계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경사가 생기는데 이 경사를 따라 미끄러진 힘이. 세 번째로는 가벼운 대륙판과 무거운 해양판이 만나면은 밀도 차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잡아당기는 힘이 되어서 무거워서 이렇게 중력적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판들이 따라오는, 즉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연약권에서의 이 움직임으로 인해 판이 이동한다. 각각 보면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에 의해 판이 양옆으로 밀어내는 힘, 그리고 경사에 의해 미끄러지는 힘,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연약권의 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힘, 즉 판의 이동을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판 구조론의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했고, 풀릉 구조론에서의 판 이동의 원동력은 무엇으로 생각했는지 알아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판의 이동 속도 비교입니다. 판의 이동 속도가 각각 달랐었는데 왜 다른 속도가 나오는지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나지카판과 남미판과 아프리카판이 되겠고요. 남미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곳 대륙판이 되겠죠. 두껍기 때문에. 이곳은 해양판이 되고 해양판이 됐는데, 나지카판과 남미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가벼운 대륙판과 무거운 태평양판, 해양판이 만나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남미판과 아프리카판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대서양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옆으로 미는 힘이 존재합니다. 남미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살펴보면 이 대서양의 해령에서 양옆으로 미는 힘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 아프리카판, 오스트레일리아판, 태평양판. 아프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 사이 인도양에서 해령이 있고요. 이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미는 힘, 첫 번째 미는 힘이 존재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되고 이쪽은 이제 해양이 되겠죠. 이 오스트레일리아판의 해양 부분과 태평양판의 해양 부분이 만났을 때 오스트리아판 해양판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에서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두 가지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 해령에서 양옆으로 미는 힘과 두 번째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미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오스트리아판은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 게 어떤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게 될까요? 당연히 힘이 더 많이 작용하는 오스트리아판이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에 그림에서 같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뽑아 보았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판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왜 판의 속도가 다른지 멘틀 대류로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풀릉 구조론에서는 잘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판 이동의 원동력, 판 구조론, 멘틀 대류 관점에서 본다면 멘틀이 대류함으로써 그에 따라 판이 이동한다는 판 이동의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풀릉 구조론 같은 경우에서는 네 가지 힘을 말했습니다. 해령에서 양옆으로 미는 힘, 그리고 경사에 의해 미끄러지는 힘, 세 번째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마지막 네 번째는 연야권의 대류에 의해 판이 이동하는 힘. 멘틀 대류와는 달리 판 이동의 능동적인 관점을 취했고요. 이러한 네 가지 힘에 의해서 판의 이동 속도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힘이 몇 가지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판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